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라.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이나 MSG를 빼버리는 것처럼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소비된 시간으로는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버린다. 시간 대비 낮은 급여를 받는 것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높아도 타인에게 의해 부과되고 있는 당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했다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의 삶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 소득이 없어도 견뎌라.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항상 당신의 시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라. 엄격하게 시간을 투자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미래를 구축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좋아하지 않는 일 중 대부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레버리지 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것은 남에게 당신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할 것이다. 일감을 기여하고 자유를 얻어라. 시간기의 비용은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소비된 시간의 비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기의 비용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만 보고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은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이자율이 1%이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율이 5%라면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4%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의 이자를 얻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5%의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기회비용을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시간은 돈보다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에도 기회비용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말했듯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는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라.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일의 투자된 시간 대비 최고의 보상을 주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 간단한 질문으로 당신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모든 방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기계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의 관리다. 당신은 감정이 삶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관리하는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면, 다시 말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사후 결정이 아닌 전략적인 감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삶,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고통, 부정적인 감정, 약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관리함으로써 삶을 관리해야 한다. 감정의 오용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 대해 그릇된 반응을 하고 침착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평생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이다.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반응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고 성공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며 불행과 낮은 자존감, 관계 파탄의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이 책은 인성개발이나 감정 조절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낭비하는 요령도 알고 있다. 당신은 현명하다. 아마도 이 책이 당신이 읽은 첫 번째 책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이미 시간을 절약하고 관리하는 몇 가지 전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바쁘고 처리하지 못한 일 위에 쌓여가는 또 다른 일에 짓눌려 있으며 생활과 건강,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는 노력하지만 어느 것 하나 원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거나 행정적인 업무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일도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한다.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으며 지금 자신이 감정의 불 속에 있는지, 불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있다. 불가피하게 나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마음의 완충제가 감정이 날뛰지 못하도록 구속복을 입혀준다. 덕분에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을 정복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전략과 비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낮은 가치의 일들은 위임하거나 폐기하고 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감정을 정복하면 자기 자신과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은 비즈니스 과제를 설정하고 처리할 때 참고하면 좋은 실행 원칙들이다.